해설편은 문제와 함께 제가 해설을 진행하는 풀이입니다. 소리 없이 스스로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실전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는 35문제 중에서 21문제 이상 맞히시고 실기는 45문제 중에서 27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기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세대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2. 노인 세대는 경제 성장을 했으나 민주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3. 한국전쟁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외국의 건설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4.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실패하였다. 5. 1997년 외환 위기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집단 문화를 발전시켰다. 정답은 5번. 1997년 외환 위기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집단 문화를 발전시켰다입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입니다. 2.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 한국전쟁 전후로 태어난 노인 세대는 국내와 외국의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4. 식민지와 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문제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을 보전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1. 공적 부조 강화. 2. 사회와 가족의 협력. 3. 노인의 개인적 대처. 4. 노인복지 정책 강화. 5. 세대 간의 갈등 조절. 정답은 4번. 노인복지 정책 강화입니다.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는 2. 사회와 가족의 협력,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3. 노인의 개인적 대처,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5. 세대 간의 갈등 조절,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문제 3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움. 2. 국민연금, 국민의 질병, 치료와 사회보장 대한 증진. 3. 건강보험,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관한 보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4. 고용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 5. 산재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 소개. 정답은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움입니다. 2. 국민의 질병, 치료와 사회보장에 대한 증진에 기여함, 국민건강보험입니다. 3.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관한 보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연금보험입니다. 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5.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 소개, 고용보험입니다. 문제 4번. 노인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장이 가족의 동의 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2.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한다. 3.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이해 신청은 불가능하다. 4.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5. 친족의 동의를 얻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답은 4번.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입니다. 1. 치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장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5번.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및 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단기 보호 서비스,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 조치. 2.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3. 경로당,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4.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복지 증진 도모. 5. 노인복지주택,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및 편의 제공.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입니다. 1.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 노인복지관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같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을 합니다. 4.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5.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사례의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로 옳은 것은 보호자. 어머님께서 소변주를 하고 계셔서 방 안에 소변 주머니도 고정할 수 있는 이동 침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침대에 누워서 음식을 드릴 때 기침을 하셔서 차례가 들리실까봐 베개 2개를 등에 받쳐드리는데 상체도 전동으로 세워지는 침대면 더욱 좋겠네요. 1. 주 야간 보호. 2. 기타 재가급여. 3. 단기 보호. 4. 시설급여. 5. 방문 요양. 정답은 2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에 속하는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의미합니다. 문제 7번. 다음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의 기저귀 값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됩니다. 소변을 흠뻑 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소변이 생 경우는 그 부분만 세척해서 말린 후에 재사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요양보호사. 1. 재사용을 하시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안 돼요. 2. 시설장님과 상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3. 기저귀 값이 너무 비싸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대상자께 직접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5. 이번만 재사용하고 다음부터는 안 돼요. 정답은 1번. 재사용을 하시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안 돼요입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 서비스별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 교환이나 용변 후 처리를 거부한다. 기저귀 갑시다. 라며 신속하게 갈아준다. 2. 한쪽으로만 누워야 하는 상태에서 기저귀에 오줌이 샌다.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3. 체온이 높은데도 목욕을 원한다. 해열제를 먹인 후 1시간 뒤 목욕을 시도한다. 4.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한다. 시설의 규칙을 알려주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퇴소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5. 거동할 수 있으나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한다.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침상에 앉게 한 후 세면을 도와준다. 정답은 2번. 한쪽으로만 누워야 하는 상태에서 기저귀에 오줌이 샌다.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입니다. 문제 9번.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중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가?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1. 평등권. 2. 자유권. 3. 노동 관련 권리. 4. 존엄권. 5. 기본권. 정답은 3번. 노동 관련 권리입니다. 1. 평등권,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자유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 10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의 인권은 사물함을 개인에게 제공한다.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시설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노인 학대의 정의와 학대 행위로 옳게 연결될 것은 1. 방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2. 유기,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3. 정서적 학대,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4. 신체적 학대, 생존 유지에 필요한 전기, 가스, 난방 등을 단절시켰다. 5. 자기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 생존 유지에 필요한 전기, 가스, 난방 등을 단절시켰다입니다. 1.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유기입니다. 2. 집안 경조사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3.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자기 방임입니다. 5.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방임입니다. 문제 12번. 감염성 질환 중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병 요인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 특히 잘 생긴다. 2.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로 전파된다. 3. 야간보다는 낮 동안의 가려움이 심하다. 4. 감염력은 그리 높지 않다. 5. 대상자만 치료하면 요양보호사는 저절로 낫는다. 정답은 2번.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로 전파된다입니다. 1.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습니다. 3. 낮보다는 야간에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4.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습니다. 5.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문제 13번. 대상자에 의한 성희롱을 기관장이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다. 2. 대상자를 타 기관에 의뢰한다. 3.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과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피해자의 심리 상담을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과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입니다. 1.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합니다. 5.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2. 사고 발생 시 본인이 판단하여 해결한다. 3. 업무가 바쁜 경우 보수교육을 다음으로 미룬다. 4.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5.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1번.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입니다. 문제 15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린다. 2. 평상시 스트레칭을 자주 한다. 3. 물건을 몸에서 멀리 띄우고 들어 올린다. 4.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할 때는 신속하게 이동한다. 5. 물건을 이동할 때는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정답은 2번. 평상시 스트레칭을 자주 한다입니다. 문제 16번. 직무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스트레스는 모두 나쁜 것이다. 2.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3. 극심한 스트레스는 업무 수행 능력이 증가된다. 4. 스트레스가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키진 않는다. 5. 정신건강이 저하되며 심한 경우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정신건강이 저하되며 심한 경우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입니다. 1.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 능력, 창의력, 생산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2.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3.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책임감을 상실하고 결근 또는 퇴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성격 요인으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7번.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옳은 것은 중증 치매 대상자. 이상하네. 여기 서랍에 내가 좋아하는 지갑을 넣어 두었는데 또 없어졌어. 저번 주에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는 내 반지가 없어졌는데 말이야. 요양보호사. 아이고, 어르신. 좋아하는 지갑이 없어져서 속상하시겠어요. 저기 다른 쪽 서랍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 직무요구. 2. 성희롱. 3. 역할모호. 4. 조직체계. 5. 감정노동. 정답은 5번. 감정노동입니다. 문제 18번. 노인의 호흡기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어지러움. 2. 인후통. 3. 창백해 보임. 4.
경련. 5. 안정시 떨림. 정답은 2번 인후통입니다. 문제 19번. 폐결핵의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 2주 동안 항결핵제를 복용한다. 2. 접촉으로 감염되므로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와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어도 동시에 치료한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는다. 5.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같은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약을 중단한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1. 항결핵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복용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2. 폐결핵은 비말 감염입니다.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3. 약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약을 먹은 후에 가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는 해제됩니다. 단, 증상이 없어져도 꾸준히 처방된 약을 먹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5.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을 관찰하여 보고를 합니다. 문제 20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의 치질이 생긴다. 2.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얇아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3. 최대 심박 출량이 증가한다. 4. 기분 상태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5.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정답은 1번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의 치질이 생긴다입니다. 2.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3. 심장에서 짜내는 양, 최대 심박 출량이 감소합니다. 4.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할 때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5. 심장에서 가장 먼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됩니다. 문제 21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2. 저체중을 유지한다. 3.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4. 고카페인 음료를 자주 섭취한다. 5.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 5번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다입니다. 문제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2. 발톱이나 손톱이 얇아지며 잘 부서진다. 3. 소양증은 여름철에 증가한다. 4. 피하지방 증가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5. 입가와 뺨에 털이 많아진다. 정답은 5번 입가와 뺨에 털이 많아진다입니다. 1.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이 감소가 됩니다. 2.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집니다. 3. 몸이 가려운 소양증은 밤과 겨울철에 더욱 심해집니다. 4. 피하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문제 23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변비가 있는 대상자. 2. 자주 뒤척이는 대상자. 3.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4. 체중을 잘 유지하는 대상자. 5.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차고 있는 대상자. 정답은 5번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차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문제 24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3. 통증은 일주 후 사라진다. 4. 장렬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4번. 장렬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입니다. 1.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2.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장렬감, 그리고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3.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수두를 앓은 후 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증식하여 그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문제 25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변량이 증가한다. 2. 감각 민감성이 증가한다. 3. 갈증이 감소한다. 4. 음식 섭취량이 감소한다. 5. 수분 섭취량이 감소한다. 정답은 1번. 소변량이 증가한다입니다.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3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3다, 3개가 많은 증상은 다음, 다식, 다뇨입니다.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소변 보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쓰리고라고 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은 다 음식, 식이, 운동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합병증도 혈관으로 오는 게 공통적입니다. 당뇨병도 흐릿한 시력, 눈으로 가는 혈관 문제가 생기면은 망막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실명이 올 수도 있고 발기부전은 대표적인 동맥 혈액순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는 곳은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는 곳이 말초, 발이기 때문에 발 관리가 문제가 좀 중요하고 감각 이상 및 저하도 발바닥에 저리는 말초 신경염이 나타납니다. 질 감염은 당이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감염, 식사 증가, 활동량 감소일 경우는 고혈당이 나타납니다. 식욕 증가, 피로감 증가, 배뇨 증가는 하지만 체중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내성이 감소가 되어서 세포가 당을 다 흡수를 못하고 소변으로 빠졌기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한 상태로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식사는 감소가 되고 활동량이 증가된 공복시 등산인 경우는 저혈당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2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1.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 물어보는 말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이 나타납니다.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질환은 조울증입니다. 5.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습니다. 문제 27번. 노쇠의 핵심 증상인 근감소증의 3가지 요소 중 하나로 옳은 것은 1. 기억력 감소 2. 근력 감소 3. 체중 감소 4. 스트레스 감소 5. 의존성 감소 정답은 2번. 근력 감소입니다. 근감소증의 3가지 요소는 근력의 감소, 속도나 거리의 보행 능력 감소,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남녀 모두 종아리의 가장 큰 둘레가 32cm 이하이면 근감소증의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 28번. 허약한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며 질병 다발성과 다약제 복용에 의해 다양한 의학적 문제와 함께 근감소증, 보행기능 저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소견은 1. 선망 2. 우울증 3. 뇌졸중 4. 다발성 증후군 5. 노인 증후군 정답은 5번 노인 증후군입니다. 모든 노인 증후군은 결국 노쇠의 과정을 거쳐 장애나 의존의 증가, 시설 입소 사망 등의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노쇠 자체도 노인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 29번. 소뇌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 의식 소실이 동반된다. 3.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나타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 3번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1. 편마비라고 하는 반신마비와 반신감각장애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인 좌측 뇌가 손상이 되면 우측 팔다리와 안면 하부에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완전 떨어지는 경우는 뇌간이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뇌간은 뇌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뇌는 대, 중, 소라고 구분했을 때 중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호흡을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 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아예 떨어지면서. 네. 3번에 언어장애는 특히 오른쪽보다는 좌측 뇌에 언어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는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번에 두통 및 구통 같은 경우는 뇌압이 올라갔을 때 나타날 수 있고 5번에 어지럼증 잘 물어보죠. 운동실조증, 그래서 한쪽으로 쓰러지려 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소라고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소뇌 손상시 나타납니다. 소뇌가 운동, 균형을 담당하기 때문에 운동을 담당하지 못하는 운동실조증이 나타납니다.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시력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복시라고 하고 7번 연하장애라고 하는 삼킴장애가 나타납니다. 삼킴장애는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에서 말기로 갈수록 이런 삼킴장애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와 같이 오기도 하므로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상대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문제 특성이 30번. 되겠습니다. 심리정신계 증상과 관련된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우울증인 것 같으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라고 알려준다. 2. 야간에 혼돈 방지를 위해 밤에는 창문을 열어준다. 3.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다. 4. 노인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하므로 면밀히 관찰한다. 5. 우울증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해준다. 정답은 4번 노인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하므로 면밀히 관찰한다입니다. 문제 31번. 대상자가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을 때 돕기 방법은 1. 발가락에 냉찜질을 해준다. 2. 피부 감각이 저하되면 발 마사지를 해준다. 3.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놓도록 한다. 4. 발에 핫팩을 대어준다. 5.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있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놓도록 한다입니다. 문제 32번. 선망과 알츠하이머의 비교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서서히 나타남, 갑자기 나타남. 2.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 3. 만성질환,
급성질환. 4.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됨. 대체로 회복됨. 5.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음.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짐. 정답은 2번.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입니다. 1. 선망, 갑자기 나타남, 알츠하이머, 서서히 나타남. 3. 선망, 급성질환, 알츠하이머, 만성질환. 4. 선망, 대체로 회복됨, 알츠하이머,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됨. 5. 선망,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짐, 알츠하이머,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음. 문제 33번. 노인에게 부작용이 흔한 약물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옳은 것은 1. 소염 진통제, 저혈당이 올 수 있다. 2. 당뇨병 약제, 장기적으로 사용 시 체중 증가가 온다. 3. 스테로이드제, 위염, 위궤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4. 수면제, 장기 복용 시 뼈에 이상이 온다. 5. 신경안정제,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 정답은 5번. 신경안정제,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입니다. 1. 소염진통제, 관절염, 근육통 등 통증에 먹는 약으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복용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쓰림 등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2. 당뇨병 약제, 당뇨병 약을 먹으면서 식사가 불규칙한 경우 피로, 초조, 식은땀, 어지럼증 같은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의식저하, 시각장애, 혼수 등이 있습니다. 3. 스테로이드제, 자가면역 질환, 만성 피부질환, 장기 이식 후 흔히 사용하는 약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 시 체중 증가, 정신장애, 선망, 당뇨병, 뼈의 대사 이상, 면역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병의 증가, 피부질환, 호르몬 조절 이상으로 인한 전신질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제 등 신경정신계 약물은 낙상, 배뇨장애, 변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복용 후 특히 낙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입니다. 1.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정 단계입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마지막 단계인 수입니다. 수용의 단계는 임종 전까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평화로운 마음속에서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타협 단계입니다.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지만 우리 어린 딸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희망한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입니다. 치명적인 말기 질환을 알게 된 경우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35번. 다음 중 온열 질환과 그 증상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열 발진, 심한 갈증, 피로감, 현기증, 두통, 구토. 2. 열성 부종, 일시적인 의식소실, 어지러움. 3. 열 경련,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수포. 4. 열 실신, 발이나 발목의 부종. 5. 열사병, 현기증, 두통, 땀이 나지 않음, 체온 상승, 의식 상실. 정답은 5번. 현기증, 두통, 땀이 나지 않음, 체온 상승,
의식 상실입니다. 1. 열 발진,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소수포,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깁니다. 2. 열성 부종, 발이나 발목의 부종,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합니다. 3. 열경련, 실신, 어지러움증,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물, 스포츠 음료나 과즙 주스를 마십니다. 4. 열신신, 근육 경련, 스포츠 음료나 0.1% 식염수를 마십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열탈진, 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상백함, 근육 경련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러움증,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시원한 곳이나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마십니다. 0.1% 식염수를 마십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합니다. 단,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봅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3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감정 공감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이 평소와 달리 식사도 잘하지 않고 시무룩하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안색을 살피면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대상자. 그런가 보네. 요양보호사. 1, 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2, 햇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보실래요? 3,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4, 가족분에게 전화해 드릴까요? 5.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정답은 1번. 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입니다. 문제 37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버타기에 대한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2. 대상자의 삶을 차이와 다양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3. 친밀감을 위해 대상자에게 반말을 섞어서 사용한다. 4.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 5. 자신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낸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입니다. 2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3번. 아이처럼 대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번.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5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한다. 문제 3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항상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잖아. 이젠 절대 머리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1, 머리를 짧게 잘라서 많이 속상하시군요. 2, 저희도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3, 지금 머리도 잘 어울리세요. 4, 머리가 길면 감겨드리기 힘들어요. 5.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정답은 1번. 머리를 짧게 잘라서 많이 속상하시군요입니다. 문제 39번. 다음 중 여가 활동의 유형과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소일 활동, 퍼즐놀이. 2. 종교 참여 활동, 음악회, 전시회. 3. 가족 중심 활동, 책 읽기, 그림 그리기. 4. 운동 활동, 외식 나들이. 5. 자기 개발 활동,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정답은 1번. 소일 활동, 퍼즐놀이입니다.
소일 활동은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등입니다. 2번 사교오락 활동은 영화, 음악회, 전시회 등입니다. 3번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등입니다. 4번 운동 활동은 체조나 가벼운 산책이 포함됩니다. 5번 자기 개발 활동은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신앙송, 탬버린 치기 등의 악기 연주, 창작 활동 등입니다. 문제 4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경우 올바른 자세로 옳은 것은 1.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2.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 숟가락 둥근 바닥이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하고 숟가락을 뺄 때는 윗입술을 스치듯이 하면서 뺀다. 4. 의자에 깊숙이 앉고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게 한다. 5. 식사 중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다. 정답은 3번. 숟가락 둥근 바닥이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하고 숟가락을 뺄 때는 윗입술을 스치듯이 하면서 뺀다입니다. 1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여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2번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게 합니다. 4번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게 합니다. 5번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지 말고 상태에 맞춰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문제 41번. 다음 중 식사 시 연화장애 없이 잘 삼키고 있는 경우는 1. 음식을 삼킨 직후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한다. 2. 잘 삼키지 않고 입안에 음식을 오래 머금고 있다. 3. 음식 섭취 후 목에서 쉰 소리 또는 젖은 소리가 난다. 4. 트림하면서 음식물이 나온다. 5. 국물은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신다. 정답은 5번. 국물은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신다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연화장애 대상자에게 기도로 흡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사를 중단하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42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의 위치를 높여준다. 4. 대상자는 앉게 하고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왼쪽으로 눕힌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번.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입니다. 2번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비위관이 위장이 아닌 기도로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흡인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위관의 튜브를 잠근 후 바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4번 가능한 대상자는 앉게 하고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문제 43번. 간이변기를 이용하여 침상 배설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열탕 소독이 가능한 변기를 선택한다. 2. 침상 배설 시 침대는 수평으로 해준다. 3. 항문이 간이변기 가장자리에 오도록 한다. 4. 스스로 간이변기에 올라 앉도록 격려한다. 5.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 물을 넣어둔다. 정답은 1번. 열탕 소독이 가능한 변기를 선택한다입니다. 2번 상체 쪽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4번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들게 합니다.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엉덩이에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돌려 눕힙니다. 5번. 배설 시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문제 4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2. 사용한 변기통은 뜨거운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이동변기 팔걸이를 잡게 한다. 4. 배설 도중에 밖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상태를 물어본다. 5. 배설 후에는 대상자의 손을 손소독제로 깨끗이 해준다. 정답은 2번. 사용한 변기통은 뜨거운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1번. 편마비의 경우에는 이동변기를 건강한 오른쪽에 두어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입니다. 또는 30도에서 4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붙입니다. 3번. 대상자의 건강한 오른쪽 손으로 이동변기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4번. 배설 도중에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5번. 대상자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이나 세균이 신체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설 후에는 손소독제가 아닌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합니다. 문제 45번.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1번. 마지막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합니다. 2번. 배뇨 시간과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문제 46번. 복지연구 중 수동침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2. 바퀴가 구르기 쉽도록 잠금장치는 항상 열어둬야 한다. 3. 침대 난간을 내릴 경우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끼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이동 시에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인다. 5.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밖으로 돌출된 수납 방식이어야 한다. 정답은 3번. 침대 난간을 내릴 경우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끼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1번. 노인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구매가 아닌 대여가 가능합니다. 2번.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잠금장치는 항상 잠궈둬야 합니다. 4번. 이동 시에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침대 난간에 몸을 지탱하면서 침대에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간 수납 방식이어야 안전합니다. 참고로 침대의 상판, 즉 메인 매트리스가 3장이나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장은 등받이, 엉덩이 바지, 대퇴부와 하퇴부로 구분되어 엉덩이 바지 부분이 있어 침대에 걸쳐 앉기를 할 때 안정적입니다. 또한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리 쪽으로 가게 하여 안전하게 접어놓습니다. 문제 47번.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올바른 방법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비스듬히 한다. 2.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비비면서 물기를 제거한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4.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 5. 방수포를 머리 끝부터 무릎까지 깔아준다. 정답은
4번.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입니다.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아닌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2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립니다. 3번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굽니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구거나 샴푸 패드 밑에 수건을 넣어 물 빠짐을 조절하여 헹굽니다. 5번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고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 어깨를 감싸줍니다. 문제 48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여성의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낸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티슈로 닦는다. 3.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4. 회음부 세척을 거부하면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 회음부 세척을 거부하면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입니다. 1번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닦아냅니다. 요도 질, 항문 순서이므로 대장균에 의해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아줍니다. 2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히고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3번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5번 목욕 담요의 양쪽 아랫단 끝을 가까운 쪽 다리 안쪽으로 감고 아랫단 가운데 부분은 회음부를 덮어줍니다. 문제 49번. 대상자의 세면돕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마는 코 쪽으로 쓸어내리며 닦는다. 2. 귀 안쪽의 귀지 제거는 깨끗이 해준다. 3. 장기요양 급여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한다. 4. 옆으로는 뺨, 코, 눈 쪽으로 닦는다. 5. 아래로는 입, 턱, 귀, 목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장기요양 급여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한다입니다. 1번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습니다. 2번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번 옆으로는 눈 밑, 코, 뺨 쪽으로 닦습니다. 5번 아래로는 입 주위, 턱, 귀의 뒷면, 귓바퀴, 목 순서로 닦습니다. 눈, 코, 뺨, 입, 귀, 목 순서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눈, 코, 뺨, 입, 귀, 목 기억하세요. 문제 50번. 현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욕조 시 마비된 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 순으로 옮겨놓게 한다. 2. 옷을 벗거나 입을 때, 몸을 씻을 때는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게 한다. 3. 통목욕 시 욕조에 앉아 머리를 감긴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여유 있게 한다. 정답은 2번. 옷을 벗거나 입을 때, 몸을 씻을 때는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게 한다입니다. 1번 통욕조 시에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게 합니다. 또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맞추어 앉게 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번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깁니다. 4번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습니다.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5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합니다. 몸 씻기 시간은 2~30분 이내로 하여 수급자가 지치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 51번. 대상자 상태에 따른 시기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대상자, 가급적 도정 과정을 많이 거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당뇨 대상자,
가능한 한 복합당질을 제한한다. 3번. 고혈압 대상자,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 시기를 제한한다. 4번. 연화장애 대상자, 국물류는 증점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여 제공한다. 5번. 경관영양 대상자,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연화장애 대상자, 국물류는 증점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여 제공한다입니다. 1번. 변비 대상자, 가급적 도정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인 현미, 잡곡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2번. 당뇨 대상자, 가능한 한 복합당질을 섭취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3번. 고혈압 대상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 들기름 등은 적정량 섭취한다.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돕고 쇄동맥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식품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감자 등입니다. 5번. 경관 영양 대상자, 대상자가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하여 경관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제공하는 경우는 경구 유동식 대상자입니다. 문제 52번.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취하게 할 자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수면 돕기, 보기. 2. 세면 돕기, 반 앉은 자세. 3. 침상 변기, 옆으로 누운 자세. 4. 식사 돕기, 바로 누운 자세. 5. 경관 영양 돕기, 왼쪽으로 누운 자세. 정답은 2번. 세면 돕기, 반 앉은 자세입니다. 그 외 반저희는 숨차거나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입니다. 1번. 엎드린 자세인 보기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자세로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번. 옆으로 누운 자세인 치기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자세입니다.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하며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주면 자세는 더욱 편안해집니다. 4번. 바로 누운 자세인 앙화위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자세입니다. 편안함을 위하여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줄 수 있으나 고관절, 즉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힌 구축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의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53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문턱 오를 때,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 2. 문턱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 3. 문턱 오를 때, 오르막길을 갈 때. 4. 문턱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5. 울퉁불퉁한 길 지나갈 때, 도로턱 지나갈 때. 정답은 4번. 문턱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입니다. 도로턱이나 문턱을 내려갈 때 도로턱이나 문턱을 먼저 내려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습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 몸으로 휠체어를 지지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살핍니다. 방향을 확인하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갑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이거나 경사가 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54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가다나라입니다. 가. 바지의 허리 부분 양끝을 잡고 대퇴부 아래로 내리고 무릎을 세워 둔부를 들게 하여서 뒤쪽도 내린다.
다. 발 뒤꿈치를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지지하여 한쪽씩 다리를 들면서 바지를 벗긴다. 나. 새바지에 손을 넣어 한쪽 다리를 잡아 바지를 올린다. 라. 무릎을 구부리고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아 대퇴부까지 끌어올리고 둔부를 들어 바지를 허리까지 올린다. 문제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발, 왼쪽 발. 2. 지팡이, 왼쪽 발, 오른쪽 발. 3. 왼쪽 발, 지팡이, 오른쪽 발. 4. 오른쪽 발, 지팡이, 왼쪽 발. 5. 왼쪽 발, 오른쪽 발, 지팡이.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발, 오른쪽 발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나 체액, 즉시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2번. 커피,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칫솔로 문질러 제거한 후 충분히 헹군다. 3번. 파운데이션, 알코올이 없는 스킨을 사용해 적셔 두드린다. 4번. 립스틱,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 5번. 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한다. 정답은 2번. 커피,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칫솔로 문질러 제거한 후 충분히 헹군다입니다. 1번. 혈액이나 체액,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더운 물로 먼저 헹구면 혈장 성분인 단백질이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3번. 파운데이션, 반드시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을 사용해 적셔 두드립니다. 4번. 립스틱,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또는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헹굽니다. 5번. 땀, 겨드랑이 같이 얼룩이 심한 경우에는 온수에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일대로 넣어 담가둔 후 헹굽니다.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리는 경우는 염새가 심한 세탁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57번.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입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가나다라입니다. 가, 마비된 쪽 팔을 낀다. 나,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하고 등 뒤쪽에 펼쳐져 있는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놓는다. 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의 안에 밖으로 빼서 건다. 라,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근다. 문제 58번. 대상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울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나가라다입니다. 나, 허리 높이까지 침대를 올리고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은 내린다. 가, 대상자의 양 무릎을 세우고 한쪽 손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서 반대쪽 팔꿈치까지 깊숙이 넣는다. 라,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도록 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등에 손을 넣어 신호를 하며 천천히 일으킨다. 문제 59번. 대상자를 위해 안전한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생선은 살짝 가열하여 조리한다. 2.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손을 씻는다. 3. 급하게 해동할 경우 따뜻한 물로 해동한다. 4.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자레인지에 해동한 후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 2번.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손을 씻는다입니다. 교차 오염이란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나 음식이 이미 오염된 식재료, 기구, 조리자와의 접촉 또는 작업 과정으로 인해 오염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1번. 조리 시 식품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 1분 이상 되도록 충분히 가열한다. 생선이나 조개류는 85도 이상 가열해야 하며 1분 이상 조리한다. 3번. 급하게 해동할 경우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합니다. 4번. 해동한 식품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다시 얼리지 않습니다. 5번.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합니다. 단 이 경우 해동된 식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바로 조리합니다. 문제 60번.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행주는 세제로 세탁해서 사용한다. 3.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4. 싱크대 배수구는 락스를 뿌려서 닦는다. 5. 앞치마는 조리용과 청소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앞치마는 조리용과 청소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기름을 제거합니다. 수세미에 세정제를 묻혀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이물질 제거한 후에 흐르는 물로 헹굽니다. 2번. 행주는 세척한 후 삶아서 건조한 후 보관합니다.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입니다. 삶을 수 없는 수세미는 소독제를 희석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건조한 후 사용합니다. 3번. 흐르는 물로 씻은 식기는 소독 후에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4번. 싱크대 배수구는 조리 후 찌꺼기 거름망을 비우고 주방용 세정제와 솔로 닦습니다. 61번.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한 후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3번. 라가나마다입니다. 라,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비스듬히 놓는다.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수급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다, 방향을 바꾸어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를 잡고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게 한다. 문제 62번. 식중독 예방 수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손은 10초 정도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씻는다. 2. 냉장고에 보관했던 죽이나 미음 등은 먹기 전에 가열할 필요가 없다. 3. 물은 끓여서 먹고 채소와 과일은 물에 최소 10분 넘게 담궈 놓는다. 4.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5. 냉장고에서는 식품을 장기간 보관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정답은 4번.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손은 30초 이상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씻으면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번. 냉장고에 보관했던 죽이나 미음 등도 먹기 전에 반드시 70도 1분 이상 완전히 가열해야 합니다. 3번. 채소와 과일은 물에 최소 1~2분 정도로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습니다. 5번. 냉장고 온도에서도 일부 미생물은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문제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정답은 2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문제 64번.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2.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도록 한다. 3. 배달 음식 메뉴로 식단표를 작성하게 한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조리하게 한다. 5.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도록 한다입니다. 문제 65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정답은 2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입니다. 문제 66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음식 쓰레기통은 부엌에 둔다. 정답은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입니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휴지를 꼬았다가 푸는 일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복 행동을 함께한다. 반복 행동을 함께한다. 2.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준다. 3.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4. 계속할 경우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5. 관심을 바꾸도록 크게 손뼉을 쳐서 소리를 낸다. 정답은 5번. 관심을 바꾸도록 크게 손뼉을 쳐서 소리를 낸다입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먹었어도 배고프다고 계속 밥 달라고 요구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방금 식사를 했다고 설명한다. 2. 그릇의 크기를 큰 것으로 바꿔준다. 3.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었다가 확인시켜준다. 4.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5.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고열량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었다가 확인시켜준다입니다. 문제 69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한다. 2. 대상자와 같이 큰 소리로 맞선다. 3.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4. 방에 가둔 후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사는 빠르게 움직인다. 정답은 3번.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입니다. 문제 70번. 치매 대상자가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들로 착각하여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에 가둔다. 2. 다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밖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친다. 4. 귓속말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5.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입니다. 문제 71번.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번.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입니다. 문제 7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에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한다. 2.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3.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4.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지금은 저녁이니 엄마한테 내일 가자고 한다. 정답은 4번.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입니다. 문제 73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번.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입니다. 문제 74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2. 옥상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놓는다. 3. 불길이 천정에 닿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 5.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문을 향해 분말을 쏜다. 정답은 4번.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입니다. 문제 75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입니다. 문제 76번.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2. 전기 쇼크로 쓰러진 대상자는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놓는다. 4. 전선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사용한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놓는다입니다. 문제 77번. 급성 저혈압인 쇼크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2. 천장을 등지는 자세로 바닥에 거꾸로 눕힌다. 3. 최후의 방법으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한다. 4. 발 아래 공간을 만들어 다리가 밑으로 접혀지게 한다. 5. 대상자가 목말라 할 경우 물이나 음료수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입니다. 문제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 4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문제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은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즉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순서는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입니다. 1번. 패드를 부착한 후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2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5번. 두 개의 패드는 오, 쇠, 왼, 겨 순서로 기억합니다. 오른쪽 쇄골뼈, 즉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합니다. 문제 80번. 아래의 사례를 통해 치매 대상자에게 올바른 돌봄 방법은? 치매 대상자는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반찬만 주로 먹고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한다.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서툴게 한두 번 수저로 먹지만 다시 손으로 음식을 집는다. 물을 컵에 따라주면 대부분 흘린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1. 수저 사용이 서툴고 어려우면 직접 먹여준다. 2.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3. 손으로 먹지 못하도록 갈아서 제공한다. 4.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컵을 테이블에 잘 놓을 때까지 훈련한다. 5. 몇 번 수저질을 같이 해주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말과 몸짓으로 격려한다. 정답은 5번.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과 도움이 필요한 행동을 구분해 봅니다. 치매 대상자는 수저를 이용하여 음식을 먹는 것은 서툴지만 스스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씹고 삼키는 것을 할 수 있다. 치매 대상자가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치매 대상자는 주로 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요양보호사의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받으면 수저로 먹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누군가 보조해 주어야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치매 대상자가 탈수에 빠지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요양보호사의 면밀한 관찰과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위 사례를 보면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는 있으나 수저를 이용해서 먹는 것은 서툴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씹고 삼키는 능력은 아직 남아있음을 파악하고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저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은 어르신, 수저로 드셔야지요. 하고 말로 유도한다. 말을 해도 손으로 먹으려 할 때는 수저를 손에 쥐어 수저로 드셔야지요, 어르신. 하고 몸짓과 함께 부드럽게 말한다. 수저로 떠먹지 않을 때는 수저를 잡은 대상자의 손을 요양보호사의 손으로 감싸고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몇 번 수저질을 같이 해주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말과 몸짓으로 격려한다.